2021년에 퇴사를 하고 2024년 3년차 사업을 하고 있어요. 사업을 하다 보니까 돈 모으는 게 진짜 어렵더라고요. 사업 돈 벌려고 하는 건데 돈 모으기 왜 어렵냐 하실 거예요. 1월부터 해서 12월까지를 볼게요. 1월에 뭐 내죠? 부가세 내요. 또 언제 내죠? 7월에 부가세를 한 번 더 내요. 그리고 3월부터 4월에는 법인세 냅니다. 5월에는 종소세를 내요. 부가세 내고 법인세 내고 종소세 내고 다시 부가세를 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을 해서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돈은 세금으로 많이 나가요. 자, 세금만 나갈까요? 직원분들이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여기 임대료가 1200 정도 합니다. 기타 고정비들이 계속 발생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분명히 매출은 우성장하고 있어요.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통장에 쌓이는 게 생각보다 늘지 않는다는 걸 느꼈어요. 자, 이거는 사업자나 직장인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돈을 모으는 이유가 뭐예요? 대부분 투자하려고 모아요. 투자라는 단어가 부정적이라 느낄 수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투자하면 뭐가 있어요? 부동산, 주식, 코인 등등 있겠죠. 이런 투자하는 이 종잣돈, 얼마가 일반적인 종잣돈일까요? 많은 분들이 목표로 하는 게 1억이에요 1억 정도가 있으면 부동산도 작은 거 갭으로 도전할 만하고 주식, 코인 하기는 문제 없습니다. 저도 직장인 출신이잖아요. 직장인이 월급 모아서 모으는 거나 사업자가 여유 자금 모으는 거나 1억까지의 기간을 봤을 때는 직장인도 괜찮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럼 이런 1억을 어떻게 하면 최단기간에 빠르게 모을 수 있을까요?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직장인 예시 들어볼게요. 월급이 나오죠. 이 월급을 모아서 1억을 만들 거예요. 어느 정도의 기간이 걸릴까요? 그냥 월급만 가지고 1억을 모은다면은 절대 모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 월급이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로 하겠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분명히 소비하는 게 있을 거고 저축하는 게 있을 거예요. 바로 표에서 보여드릴게요. 1억을 1년 만에 모으면 한 달에 얼마 모아야 될까요? 단순 계산해도 660만 원이겠죠? 그러면 5년 동안 모으면 얼마를 모아야 될까요? 한 달에 150만 원에서 160만 원을 모아야 됩니다. 5년 동안요. 매달 지키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시스템입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성으로 해야 돼. 강제성. 제가 초등학교 선생님이었잖아요. 초등학교 때 1학년부터 6학년까지 개근을 하는 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365일 중에 수업 일수가 191일이거든요. 191일을 6년 동안 했어요. 날짜만 따져도 1200일 가까이 됩니다. 1200번을 똑같은 행동을 한 거예요. 생각보다 개근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는 가야 되는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가게 만들어진 그 시스템이 있기 때문이에요. 똑같아요. 1억을 모으는 데 있어서 월급 받아서 내가 알뜰하게 살아서 저축해야지 하면요 100이면 100 다 포기하게 돼요. 강제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월급을 일단 받습니다. 200에서 300 사이니까 250으로 볼게요. 월급을 받으면 이걸 나눠야 돼요. 3개로 나누는 거예요. 첫 번째는 지출용, 내가 쓰는 돈이요. 두 번째는 저축용, 이게 모으는 거죠. 지출과 저축 2개만 있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하는데 하나가 더 있어야 돼요. 세 번째는 비상용. 이 비상용이라는 통장이 없으면요 지출용과 저축용이 무너질 수가 있어요. 시스템이라 했잖아요. 강제성이 있어야 돼요. 강제성이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그 일이 계속돼야 돼요. 자, 우리가 250만 원 받아서 예를 들어 지출용 통장에다가 난 100만 원만 쓸 거예요, 저축을 150만 원 할 거예요 라고 그냥 넣어버렸어요. 근데 만약에 지출용이 어느 날 경조사가 있어요. 결혼식에 누가 있어, 가야 돼. 그럴 때 갑자기 돈을 써야 돼요. 근데 결혼식과 때마침 상가집이 겹쳤어요. 그럴 때 이 저축용을 어떤 경우에도 건드리면 안 돼요. 왜냐면 얘는 적금으로 묶어놔야 되기 때문에. 근데 얘를 부수기 시작하면 뭐가 부서지냐면 돈이 부서지는 게 아니라 이 시스템 자체가 날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상용을 만들어 놓고 조금 더 기준을 완화시켜요. 저축을 130, 비상용을 20만 원.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놓는 거예요. 학교 출석하는 것처럼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입니다. 아까 1억 모으는데 5년 동안 얼마 모았죠? 150 정도였죠. 즉 저축용과 비상용이 이 정도가 만나면요 5년이면 1억 모아요. 우리 학교 다닐 때 12년보다 훨씬 빨라요. 그럼 우리가 학교 다니는 것처럼 강제성을 만들어 놨어요. 충분히 1억 모을 수 있습니다. 직장인만 그럴까요? 사업가도 똑같아요. 사업하다 보면 이슈가 굉장히 많아요. 부가세, 종소세 이런 건 따로 모아놓다 하더라도 직원이 갑자기 퇴사해요. 퇴직금 이슈 있죠? 갑자기 물건을 대량으로 매입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이 비상용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저축을 계속 건드려요. 그러면은 매출이 많이 나는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도산해버립니다.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또 나올 질문들이 있어요. 그래 1억을 모았어. 근데 5년 뒤에는 그 1억이 똑같은 1억이 아니잖아 할 수 있어요. 매년 우리가 물가 상승률이 한 2%씩 올라가거든요. 1억 1000 정도 모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어요. 맞아요. 5년 뒤에 1억은 1억 1000 정도 될 거예요. 이걸 그럼 어디서 방어하느냐? 매년 직장인들은 연봉 협상을 하잖아요. 2% 정도, 즉 250만 원에서 5만 원 정도가 오른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스템 한 번만 짜놓으면요 그 다음에 월급 인상분은 지출은 최대한 통제하고 그대로 저축용으로 올리면서 1억이 아닌 1억 1000 정도 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 팍팍하다는 거예요. 지출을 통제해야 되잖아요. 자, 지출을 통제하는 거 훈련이에요. 100만 원을 벌든 200만 원을 벌든 500만 원을 벌든 1000만 원을 벌든 고정된 지출에서 내가 살아야 된다는 거는 나의 삶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눈은 올라가지만 나는 그대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축의금도 좀 많이 내고 싶은데 통제해야 되니까 덜 내야 되고, 경조사 때도 내가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참아야 되고, 친구들 만나면 내가 한 통 쏘고 싶은데 그것도 조금씩 조절해야 되고. 두 번째 문제는 뭐냐? 드라마틱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중요해요. 우리가
우리가 영화를 많이 보잖아요. 그 주인공이 쫙 성장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일 센 악당을 물리치죠. 돈이 모이는 건 알겠어요. 통장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모이는 걸 알겠는데 내 삶은 똑같은 거예요. 남들한테 얘기하면 우와 그러지만 나는 여전히 걸어다니고 아껴 쓰고 있는 내 모습을 보면서 드라마틱함을 못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시스템 밖에서 찾는 거예요. 월급을 받으면 지출용에다 넣고 저축용에다 넣고 비상용에 나눴어요. 여기서 죽었다 깨어나도 바뀌자는 게 있어요. 뭘까요? 월급이에요. 연봉이 5%씩 올랐다 할게요. 250만 원에서 5%면 얼마일까요? 12만 5천 원입니다. 연봉 협상에서 5% 올리는 거 어렵습니다. 근데 쉬운 게 있어요. 이 시스템 밖에서 부업을 찾는 거예요. 연봉 2%인 12만 5천 원 버는 건 정말 어렵지만 부업으로 50만 원 버는 건 그거보다 쉬워요. 돈은 3배 이상 많은데 더 쉽습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어떤 효과가 있느냐? 사이드 잡으로 벌은 50만 원, 60만 원, 70만 원, 100만 원, 200만 원이 월급과 같이 흘러 들어옵니다. 그럼 이 돈은 어떻게 될까요? 나는 지출을 통제하고 있으니까 몽땅 다 저축으로 갈 수도 있고요. 아까 문제 뭐였어요? 흡박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았죠? 내 삶에 50만 원, 100만 원이 어느 정도의 윤활유 역할을 해줘요. 내가 이 장기간에 3년, 5년을 가는데 그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바의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나는 팍팍하지도 않고 나름 삶에서 드라마틱한 변화를 느끼면서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선택의 문제가 발생돼요. 계속 회사를 다니면서 부업을 할 것인지 아니면 회사를 그만둘 것인지, 그거는 부업이 월급보다 더 커질 때. 부업 제외하고는 모든 게 월급의 울타리 안에서밖에 움직일 수가 없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월급을 우리가 드라마틱하게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연봉 협상밖에 없잖아요. 그 연봉 협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테이블이 작아요. 5% 많아봤자 10%. 그러니까 구조적으로 여러분은 팍팍할 수밖에 없고 드라마틱한 효과를 못 느끼기 때문에 돈 모으는 게 재미없고 결국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하면서 그냥 조금 더 먹자, 조금 더 마시자, 조금 더 좋은 차 타자 하면서 중간에 돈을 모으다가 원상복귀로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여러분을 좀 더 빠르게 안정적으로 견인해 줄 수 있는 것이 사이드 잡 부업이고, 여러분은 그러기 때문에 직장인이면서도 동시에 부업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세상에 할 만한 부업이 엄청나게 많아요. 저는 광고 등을 선택했지만 쿠팡, 유통, 공간임대, 유튜브 등 부업은 정말 많아요. 내가 이 구조를 깨닫고 매트릭스처럼 알약을 먹는가 마는가요? 내가 부업을 도전하느냐 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여기서의 본질은 이겁니다. 지금 내 한계에서 깰 수 있는 걸 찾을 것인가 말 것인가. 찾지 않으면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시스템을 만들고 감내할 것이 있는 것이고, 찾으면 거기서부터 또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돈이 꼭 목표일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돈을 모으는 데 있어서 좀 힘들었다, 왜 돈이 안 모이지, 그런 생각이 난다고 하면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부업 사업과 관련한 다양한 이야기로 함께 하겠습니다.